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12회 졸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리에서 송정역을 거쳐서 광주로 많이 이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졸업은 후에는 저 아버지들 못 오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여기 나주까지 기차를 타고 오는데 양쪽 뜰을 보니까 전혀 다르고 나주도 많이 변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오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또 여러분이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구약은 거의 역사로 돼 있어요. 사실은 창세기도 역사요, 출애굽기도 역사고, 그리고 신명기도 역사고, 여호수아도 역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 다 그게 역사거든요. 역사를 왜 이렇게 많이 썼겠어요? 저거 칠판을 이리 좀 갖다 놓으면 고맙겠네요. 저거 역사를 구약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썼겠어요? 그거 보지 마시고 나를 봐야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썼어요. 근데 어째서 역사를 많이 썼겠어요? 어째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유대민족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를 많이 기록했어요. 이게 역사 속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을 제가 한 40년 넘게 목회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교인들 신앙을 교육시키는데 제일로 효과적인 것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걸 알려주면 믿음이 절대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은 뭔 환란이 닥치면 그냥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낙심해버리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뒤에 역사 신학을 갖고 왔는데, 꼭 38,000원이니까 큰 돈 아니니까 가실 때 한 권씩 어른들 다 사고, 그리고 집에다 갖다 놓으면은 언젠가는 젊은이들이 읽어봐요. 지금은 안 읽어봐도. 그러니까는 꼭 사서 이렇게 갖고 가시는데, 무식한 사람은 귀신도 안 잡아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무식한 사람은. 그리고 무식한 사람은 편견을 갖고 있어서 자기 주장만 해요. 그래서 공동생활할 때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생이 정의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건데, 영생 정의를 성경에서는 달리 설명을 했는데, 영생의 정의가 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아이고, 여기서도 박사가 계시네.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역사를 가르칠 때 그거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교인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알으셔? 목사님이 잘 가르쳤구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예수님과 그에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정의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찮던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도 공부를 하지만은 저는 역사를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걸 보면은 믿음이 이렇게 흐트러지더라네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순전히 역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는 어떤 역사를 연구하는가? 2차 대전을 연구를 해야 돼요. 히틀러하고 소련하고 싸운 거. 두 번째는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운 거. 세 번째는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운 거. 그 싸우는 도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거를 이제 찾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일반 역사학자가 보는 눈하고 목사가 보는 눈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어떻게 하고 스탈린을 어떻게 하고 어째서 히틀러가 망했는가, 그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울 때 일본이 망했으니까 우리가 해방됐지, 일본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방 못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같이 바보가 없어요. 중국을 완전히 점령해놓고 미국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중국을 완전히 점령 안 해놓고 일본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목사님을 일본 헌병이 잡아갖고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잡아서 막 이제 고문을 했어요. 그 계속 고문을 당하고 이제 끝나고 갈 때 일본이 이깁니다. 미국하고 싸워서 일본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 헌병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조사하는 사람이. 그러나 일본은 미국을 지배는 못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당신 미국을 갔다 왔 일 있냐고. 그러니까 없다고. 미국은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데 차로 가더라도 일주일 가야 됩니다. 얼마나 넓은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 미국하고 싸움을 해서 이기더라도 관리를 못 하는데 다 쫓겨올 건데 뭐들어 싸움을 합니까? 바보같이. 이건 집니다. 100% 집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사람이 서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본이 진다고 하더라고. 이기더라도 관리를 못 한다고. 그래서 서장이 그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나 미국 가서 유학했다가 온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미국 그렇게 넓냐고. 아니, 차로 일주일 가도 끝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큰일 났구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미국을 관리 못하니까 다 후퇴해서 쫓겨오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인데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럼 어째서 싸움을 했는가? 일본 침략 때 한국 사람들이 순교해서 죽은 사람이 주기철 목사 외에 다른 사람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감동을 주고 감옥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요? 장로가 한상동 목사예요. 1938년도에 폐병에 걸려서 평양 형무소에서 당신은 폐병 때문에 여러 사람의 영향을 주니까 그만 살고 나가라. 그러니까 다 나갑니까? 나 혼자만 나갑니까? 그러니까 당신 폐병 걸려서 당신만 나가지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 그냥 있겠다고 독방을 나라고. 그 독방을 져갖고 해방돼서 나왔어요. 한상동 목사가. 이런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살리려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일본이 지고 미국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졌는데 어째서 졌는가? 1942년도 6월 달에 이제 일본이 하와이 옆에 미드웨이 섬이 있어요. 그거를 점령해 비행기를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미드웨이 섬을 점령하려고 항공함 4대가 갔어요. 지금도 중국같이 돈이 많은 나라도 항공함은 3척밖에 없어요. 그런데 2척은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하나밖에 못 쓰지. 우리는 지금도 항공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4척이 미드웨이로 가는 거예요. 미드를 점령해서 하와이하고 미국까지 완전히 점령을 하고. 그러는데 항공함 4척하고 야마모토라고 야마모토가 탄 구축함은요 3,000명이 타 있어요. 군함 하나가, 사람이. 세계에서 최고 큰 군함이요. 그러니까 독일의 비스마르크하고 일본의 야마모토하고 제일 이제 크죠. 쫙 가는데 이제 앞에 가는 항공모함이 양 옆에 뒤에 오는 항공모함한테 연락을 할 때 뭘로 연락을 해요? 무전으로 하면은 금방 상대방에서 알으니까 깜박깜박 이렇게 이제 신호를 해요. 우측 항공모함은 몇 도로, 좌측 항공모함은 몇 도로, 그리고 뒤에 오는 구축함은 어떻게 오라고 딱 이제 깜박깜박 연락을 하는데 안개가 잔뜩 껴가지고 이틀을 안개가 끼니까 깜박깜박을 못하고 무전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딱 알았어요. 어느 위치에서 얼마만큼 오고 있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항공모함이 미국에서도 출발해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그대로 이제 폭격해서 항공모함 4척이 하루 만에 다 침몰돼 버렸어요. 그리고 10만 중에서 한 5만 명이 죽고 이걸로 인해서
일본은 이제 태평양에서 제해권을 잃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몰리기 시작해서 전쟁이 진 거죠. 그러면은 저 안개는 누가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주장하죠.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려고 안개를 껴서 일본이 참패게 만들고 일본이 미국이 승리하게 해서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해방됐지, 그러려면 우리가 아무 힘이 없어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해방됐는데, 그러면은 어째서 한국을 이렇게 도와주는가? 한상도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 사람을 가르쳐서 의인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듯이, 지금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한국을 절대 북한에 남침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의인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의인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서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더군다나 여자고 뭐 가정주부가 무슨 대한민국에 무슨 애국이고 영향을 주는가 하지만은, 여러분 가정주부들에도, 그리고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의인이면은 여러분 때문에 전남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고 그래요. 하여튼 그 무식한 사람은 귀신은 안 잡아가요. 그러니까 성경도 부지런히 읽지만은 어쨌든 구약은 역사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데, 2차 대전이나 일본 전쟁은 못 읽더라도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읽어야 되잖아요. 6.25 한국 전쟁, 6.25. 그런데 이렇게 다녀보면 한국 전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뒤에 책을 갖고 왔으니까 의무적으로 전부 다 한 권씩 사서 갖다 놓으면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유튜브에 휴대폰을 열으면은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셔요. 지금 하지 말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현대사 포럼이라고 그래요. 현대사 포럼. 그거를 딱 눌러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6.25 강연하는 것이고 쭉 나오거든요. 6.25 강연하는 것을. 그래서 강연도 들으시고 책도 열심히 읽으셔서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셔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요. 근데 이 좌파들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막스가 원래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막스 연구하려면은 역사를 연구해야 돼요. 그 정반합이라고 해서 해겔이 주장하는 정반합이 역사거든요. 그래서 좌파들은 역사를 많이 연구를 해요. 그 역사 연구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려대학교 최장집,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좌파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최장집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역사학자 최장집을 만났더라고요.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건데, 그 역사학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역사학자가 누구요? 박명림. 서울대학교 역사학자가 누구요? 백낙청.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역사학자 서중석. 외국어대학교 이장희. 동국대학교 강정구. 기르상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좌파예요. 그래서 좌파 교수가 한 20명이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서 학생들을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좌파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리고는 좌파 역사학자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650명이에요. 대학교 학자가. 그러니까는 대학에서는 역사학자들이 싹 잡아버리고, 중고등학교는 전교조가 싹 잡아버리고, 그래서 못자리를 잘해야 그의 농사를 잘하는데, 못자리를 좌파들이 싹 잡아서 농사를 져버리니까 우파는 들을 틈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고등학생들이 45만 정도, 지금은 40만이 이렇게 졸업하는데, 이 40만을 좌파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가르쳐서 학교를 내보내니까 다 좌파니면 중도돼 버려요. 그리고 우파는 싫어해요. 그래서 한국을 학생들, 대학교 교수고 전교조가 가르쳐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학생들로 졸업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말, 아버지 말도 잘 안 듣고 목사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요. 앉아있더라도 삐딱하니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사도 많이 연구해야 되지만은 역사학자를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내가 강의하면은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한테 1년에 석사, 그러니까 조선대학교 석사 간다면은 3천만 원을 교회에서 장학금을 대주라고 그래요. 박사 과정을 밟으면 5천만 원.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기르는 것이 교회예요. 뭐 건물 이렇게 아주 잘 지었어요. 너무 좋아요. 이 건물 이렇게 잘 짓는 것도 중요하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역사학자를 길러내야 돼요. 어저께 이제 선서는 사람이 8명인가 되더구만요. 저 젊은 학생들 그 바톤을 이어받으려면 역사학자가 돼야 돼요. 앞에 계시는 분들 꼭 역사학자가 되셔요. 제가 권고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긴 있는데 어떻게 잘 말 안 듣더라고요. 한 10년 전부터 계속 교회에서 학자를 길러야 된다고 그래도 교회에서도 잘 않고 본인들도 잘하는데 지금 저 유교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하버드 나왔더라도 경제학자는 취직을 잘 못해요. 그런데 역사학자는 박사학위 받으면 그날로 대한민국에서 모셔가 버려요. 저거 미국에서 한국 유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신여대에서 그냥 모셔가 버렸어요. 성신여대에서. 근데 우리 기독교 학교가 많잖아요. 기독교 학교에서 역사학자들을 모셔오려도 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사학위만 받으면은 모셔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그걸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야, 너 역사 좀 공부하라. 그래서 권고를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한 사람씩, 그러면 10교회면 10명이잖아요. 10년이면 100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역사학자가 많으니까 좌파들하고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죠. 그런데 대학에서 역사학자가 20명이고 거기 지지하는 학자가 600명이 되는데도 우리는 한 사람도 없으니까 대항을 못 해버려요. 반박을 못 해버려요. 반박을. 이관술이라고 위주집회 사건 때 남자당 재정부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걸려가지고 전주 형무소에 있다가 6.25 때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관술을 조재천이가 조작했었다. 지금 그래요. 그 사람이 이관술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그 연설을 했어요. 박사학위 받은 내용 가지고. 그럼 거기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을 하면 역사학자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박을 역사학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연설하는 대로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주 4.3 폭동이니 13대 반란 사건이니 보대면 사건이니 전부 다 좌파들이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갖고 하는데도 그거를 반박을 학자가 없어요. 13대 반란 사건은 조 누군가가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참 말도 못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걸 반박을 학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익이 그냥 팡팡 넘어가는 거죠. 반박을 해야 되네. 반박을 교수나 학자가 없으니까 그냥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은 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역사 가지고 그냥 학생들을 선동해서 싹 좌파로 만들어버려요. 그 좌파들 가지고 선거에서 180억을 획득을 한 거죠. 180억이면은요, 180명이면은 북한은 안 먹어 합쳐버리자.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꼼짝 못해요. 합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문재인이니까 다른 건 다 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왜 못 하겠어요? 미군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미군이 없으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합쳐서 그냥 싹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항할 만한 학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통 받으려면 역사학자가 돼야 돼요. 바통 받아서 어저께 누가 받았어요? 바통 받으려면 역사학자가 돼서 바통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 조선대학교는 좌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남대학교나 서울로 가야 돼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총장 그 사람이 아주 지금 총장 말고 전에 있던 총장이 완전히 그냥 좌파거든요. 여러분은 금방 알겠죠. 그런데 좌파 교수가 있는데 가면은 접수부터 안 해줘 버려요.
물어보거든. 인터뷰를 할 때. 그러면은 몇 마디 하면은 그 교수에 맞는 대답을 해야지, 않으면 그냥 접수를 안 해줘 버려요. 통과를 안 시켜버려요. 그런데 이제 좌파 교수가 없는 데로 가야 돼요. 한일여 중앙대학교나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경희대학교, 이제 그런 데로 가야 이제 접수가 되고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대학은 좌파가 쫙 잡아버렸어요.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싹 이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분단이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 분단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서 45년도 12월 달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합쳐가지고, 아직 한반도에는 행정 능력이 없으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협조해서 5년 동안 이제 신탁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은 다음에 남북한 총선거를 해서 단일 정부를 만들자,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제 미국 가서.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조선공산당, 쉽게 말하면 빨갱이 좌파들은 죽자살자 찬성을 하고, 우파에서는 죽자살자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45년, 46년, 47년 얼마나 싸움을 지 몰라요. 그 하지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47년도,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47년도 10월 달에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러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 선거를 해서 정부를 세우자 그랬어요. 그러는데 선거단이 48년도 1월 18일 날 서울에 오니까 북한에서 반대를 하는 거야. 오는 것을 우리는 못 온다.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남한하고 총선거를 못 오는 이유가 북한에서 반대해서 못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좌파들 역사학자들이나 전교조는 아니다, 하지가 반대해서 못 온 거다, 이렇게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좌파들은요, 사람을 혁명의 도구로 생각을 해요. 사람을 혁명의 도구. 그러니까 좌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전문적으로 해요. 그리고 목적으로 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북한에서 반대해서 못 갔는데 하지가 반대해서 못 갔다, 그래서 통일정부를 못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가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유엔에 다시 올렸어요. 그랬더니 유엔에서 선거 가능한 지역만 선거를 해서 정부를 세우자 했어요. 그것이 1948년도 5월 10일 날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민주선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21대 국회의원이죠. 이게 이제 초대 첫 번째 이제 국회의원 선거예요. 총선거. 이거 총선거라고 그래요. 총선거. 이걸 이제 유엔에서 결정을 해서 하지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남쪽에서 다 찬성하고 지지하고 우리 투표자 그러는데, 저걸 발표니까 저걸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반대했겠어요? 누가 반대, 줘서 50선거를 반대한 단체가 있는데 누가 반대를 했겠어요? 예? 누가요? 누가 여고? 예? 예. 잘하시네요. 박수 한번 하십시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가? 남로당이요, 남로당. 남로당 원래 조선공산당인데 이걸 나중에는 남로당으로 바꿨어요. 46년도에. 남로당이 죽자살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27 폭동이에요. 첫 번째 50선거 반대가 이제 27 폭동이에요. 근데 27 폭동을 30만이 동원해서 반대를 했는데, 장택상이가 그냥 경찰들을 싹 동원해서 하루 만에 진압을 딱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한의 이제 하지 정부의 군인들도 기동력이 있어갖고 진압을 잘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조선공산당에서 그러면은 육제 서지 말고 그러면은 50선거를 반대를 4.3 폭동, 제주도서 하면은 제주도가 교통이 안 좋으니까 4.3 폭동을 제주도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주도에서 4.3 폭동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육지에서 못 오게 생겼으니까. 일어나는데 그때 서울시 인민위원장 홍민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시 인민위원장. 여러분 홍민표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이야기? 이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훌륭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야 알지. 안 가르치는데 알고 있어요? 저 한글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르치면은 국민학교 졸업 안 해도 아는데 안 가르치면은 한글을 몰라요. 그거는 한글 모르는 사람들 지금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못 타요. 이 어디로 간다 그걸 못 하니까 서울을 못 가요. 딸네 집을.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한글만 알려줘도 내가 서울을 우리 딸네 집을 갈 건데 딸네 집을 못 가요. 그만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모르면은 딸네 집 못 가고 알으면은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서울시 인민위원장이 홍민표요. 이 사람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는데 강의를 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런 거 있으면 쫙 교육식에서 다 알아버려요. 근데 우파는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러는데 홍민표가 딱 보니까 이칠폭동을 했는데 조선공산당 좌파들, 쉽게 말하면 빨갱이들 많이 잡혀서 죽고 그렇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홍민표가 그때 당시 박헌영은 북한에 가 있고 남쪽에는 김삼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표요. 그래서 김삼룡을 찾아가서 50선거를 반댈 필요가 뭐가 있냐. 50선거를 참여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데 왜 50선거를 반대하느냐. 그때 남당이 60만이요. 지금도 당원이 60만이면 대단해요. 민주당도 한 60만은, 국민의힘도 한 60만 정도 되는데 지금도 당원이 60만이면 굉장히 큰 당이에요. 그게. 그러는데 그때 당시 조선공산당이 60만이요. 그래서 이제 홍민표가 김삼룡한테 우리 당원이 60만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여론조사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조선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76%예요. 그러면은 76%면 이거 대단히 많은 거예요. 지금 민주당도 당을 지지하는 것이 34% 요즘 지금 현재. 그리고 국민의힘도 30%, 31% 그러잖아요. 근데 조선공산당이 국민들이 76%를 지지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60만 있고 76%를 지지하는데 우리가 50선거를 참여하면은 76%면은 그때 국회의원을 198명을 뽑았어요. 198명. 그러면은 76%면은 몇 명이에요? 140명 가까이 돼요. 140명 국회의원이. 그럼 140명이면 지금 민주당이 180석이잖아요. 그러니까 140석이면은 반절 이상 되기 때문에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삼림 보고 우리가 50선거를 참여하자. 왜 반대느냐?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김삼리가 세상에 너같이 똑똑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때 우리나라에서 3대 천재가 있어. 첫째는 홍민표,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오제도, 세 번째 조재천. 이 셋이 천재예요. 세상에 너같이 천재가 어디 있냐. 야, 그걸 보고서를 잘 글자로 써서 갖고 오라. 그래서 홍민표가 보고서를 써서 김삼룡한테 갖다 주니까 너무나도 잘 쓴 거예요. 50선거를 참여하면은 국회의원 14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140명 중에서 선고를 해서 떨어지더라도 100명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직접 선거인데 그때는 대통령 뽑는데 간접 선거예요. 100명만 되면은 거기서 의논해가지고 이승만을 제껴버리고 김삼룡이나 또는 조소왕이나 또는 김구나 허은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통령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대통령이 장관, 그 다음에 도지사 다 임명을 하죠. 그리고 국회는 100명 이상 장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북한하고 남는 거 합쳐버리면은 그냥 공산화가 돼버려요. 이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김삼룡이가 너무 잘 썼다고 이 보고서를 북한으로 보냈어요. 그 김일성이 있고 박헌영이 있으니까. 박헌영이가 그걸 받아보고는 김일성하고 스티커 보고 셋이서 의논을 했어요. 이 50선거를 참여하면은 국민의 이렇게 100명 정도 국회의원이 된다. 그러면 그 국회에서 이승만을 제끼고 김구나 조소왕이나 허은이나 저 김삼룡을 대통령을 뽑으면은 그 대통령이 각 장관을 임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빨갱이 나라 만들어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합쳐버리면 된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다고 박헌영이가 김일성 스티커한테 보고하면서 50선거를 참여해야 될 건가 말해야 될 건가 셋이서 의논하고 있어요. 여러분, 떡세계는 세볼 것이 있어요 없어요? 떡세계는 세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쳐다보면 알지 못 알아. 그걸 세어봐요. 떡이 한 50개 정도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50개 된다고 그러지. 떡세기는 딱 보면 알지 못 알아. 그걸 세봐요. 이 50선거는 그냥 무조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셋이 앉아서 참석할 건가 말할 건가 의논하는데, 만약에 50선거를 참여한다 하면 대한민국은 끝나버려요. 합법적으로 끝나버려요. 하지가 공고를 했죠. 유엔에서 결의했죠. 그래가지고 50선거를 참여해서 좌파가 대통령 돼서 대한민국을 공산화 되더라도 아무 소리 못 해버려. 누가 꼼짝 못하고 그냥 공산화 돼버려요. 그때는 예수님도 내가 볼 때는 놀랬을 것 같아요. 만약 이거 공산화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 그거 싹 공산화되면 다 죽을 건데. 셋이 앉아서 연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박헌영도 마음을 돌려버리고 김일성도 마음을 돌려버리고 스크프도 마음을 돌리고 눈도 멀게 해버리고 생각도 그냥 바보가 되도록 해버려가지고 50선거를 참여하지 말라 셋이서 결의를 해버렸어요. 세상에서 이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이름만 조선공산당 김삼룡 조선, 그때는 합법정당이니까 빨갱이라고 잡아들이를 못했어요. 합법정당이니까 나 빨갱이다 왜 어쩔래? 말을 못해요. 그래서 조선공산당 김구, 조선공산당 장택상, 아니 조소왕, 조선공산당 허은 김삼룡 이주화 다 써더라도 이름만 걸어놓으면 당선돼요. 그때 좌파들이 조선공산당이 원체 많으니까 그냥 이름만 걸어놓어도 당선돼 버려요. 그렇게 좋은 50선거를 셋이 앉아서 반대자 이렇게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걸 누가 주장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 마음은 누가 주장하는가? 여기 오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리 보내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이 보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참, 나는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간음자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총을 6발을 줘가지고 이걸 쏘는데, 왜 화살 쏠 때 동그라미 10점, 9점, 8점, 1점 그러잖아요. 나는 논산훈련소에서 총을 쏘니까 이 타겟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6발 쏘는데 총이가 어디 한 방도 안 맞아요. 너 왜 총 쐈냐? 했습니다. 탄패를 6개를 주니까, 아니 어떻게 총을 쐈는데 가운데는 못 맞더라도 가상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가상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6발을 다시 주더라고요. 쏘라고. 그래서 하려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총을 메고 앉아 일어서 100번, 200번, 300번 하는데
나는 자살을 해야지 못 살겠어요. 도저히 그 훈련을 마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번 내 총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21살에 자살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기합을 다 받고 훈련을 다 받고 운동장을 10바퀴 돌아가면 총을 메고 그냥 뛰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내 몸만 들어가서 밥 먹고 세수하고 앉아 있는데 나는 운동장을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자살하든지 탈영을 하면은 평생을 어떻게 도망다녀요? 안 되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라고. 여기서 죽기는 너무 아깝고 총은 못 쏘고,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논산훈련에서 30년 됐는데 3,000명을 싹 집합시 놓고 대한민국이 왜 훌륭하냐 그거 제목으로 뭐를 글을 쓰래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펜글씨를 배워서 잘 이렇게 썼어요. 그때 3,000명 중에서 98명 뽑는데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거 영천에는 부건학교 250개 들어갔어요. 행정병으로 이제 쓰려고 군인에서. 근데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거기서도 전방을 간대요. 전방 가면은 총을 쏘면은 나는 또 거기서 죽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방은 안 가냐고 그랬더니 1등에서 3등은 전방은 안 간대.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간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떠는데 죽자 살자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나보다도 더 공부 잘하는 놈이 있더라고. 나도 저거 익산에서 광주 조선대학교 부속국단을 다녔는데 그때 장학제도가 있어서 장학금 때문에 거기를 다녀서 그러면 전주나 이리로 이제 학교를 다닐 건데, 근데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놈이 있어요. 그 1등은 서울상대예요. 확실히 서울대학교 학생이 공부를 잘해요. 1등이고 2등은 누가 하고 내가 3등을 했어요. 중대장이 네가 가고 싶은데 지명을 해요. 너 보낸다고. 그래서 쭉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육군본부에 딱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 그러면 육군본부는 총을 안 쏘는 데인가 하고 거기를 지망했어요. 그래서 육군본부로 가니까 경리과로 가래요. 경리과. 근데 경리과 가니까 금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금고 지키는 사람은 육군본부에서 1년에 2번 훈련이 있어요. 시펙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훈련에 나가면은 헌병이 딱 나를 보호하려고 와요. 그러면은 쓰리코트에다가 금고 2를 싣고 나를 싣고 헌병 2명이 싹 호위를 해요. 그러니까 훈련할 때마다 돌아다니면서 돈 지급하고 도장 찍고 물건 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든지 다 칼빙하고 애마하고 권총을 태능에 가서 사격 훈련을 해요. 6발씩 줘서. 그러면 나는 죽는데, 그러면은 헌병이 가서 다 쏘고 점수 매갖고 와요. 너 어디 가지 말라고. 만약에 금고 잊어버리고 거기서 돈 나가면 큰일 나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헌병이 가서 다 도장 찍어 갖고 와요. 그래서 나는 3년 동안 권총을 한 방도 안 썼어요. 총을. 나 그렇게 고마운 하나님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신학교로 갔어요. 나는 그냥 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거기서 죽지 않고 사는 걸 생각해서 3년 6개월 이제 근무하다가 제대를 할 때 육군본부를 나올 때 얼마나 울고 나온지 몰라요. 세상 어떻게 군인 가서 총을 한 방도 안 쏘고 제대를 하느냐고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스티커 보고 김일성 오고 박헌희가 셋이 앉아서 야 50선거 참여해. 그러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걸 50선거는 반대하라. 그래갖고는 이제 북한에서 김삼룡한테 지령을 내리니까 김삼룡이가 대한민국에는 조선공산당 좌파 빨갱이들한테 50선거를 참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50선거를 참여를 안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 해야지. 이렇게 딱 보면 접시에 떡 생겼는데 뭐들을 세워봐요. 그냥 눈을 딱 보면 알지. 그래서 5월 10일 날 선거를 했잖아요. 선거 결과가 이승만 지지하는 이승계 족청계라고 그래요. 55명이요. 국회의원이. 그리고 장택상계,
나머지. 그리고 무소속이 85명. 이렇게 당선이 됐어요. 50선거 결과가. 그러면은 이 무소속 85명은 조선공산당 빨갱이 좌파들이 조선공산당에서 여자든지 남자든지 뭐 누구든지 나오면 우리가 찍어줄 건데 왜 안 나오느냐? 왜 안 나오느냐? 나오지. 그래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무소속 사람들을 무조건 찍은 거예요. 그래서 무소속의 85명은 조선당 좌파 빨갱이가 지지해서 당선된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55명 자기 국회의원 부하를 가지고 이승만이가 28명하고 그 다음에 살살 달게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면은 너 자리 하나씩 줄 테니까 나를 지지해. 그래갖고는 이승만이가 여기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만약에 85명이 무소속이 좌파들이 지지해서 당선됐으면은 좌파들 조선공산당 남노당에서 입후보만 했으면은 85명에서 100명이 돼요. 당선돼요. 그러면은 100명이 야, 이승만은 나이도 많이 먹고 뭐 친일파래.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데 한국 여자를 데리고 오지 않고 코가 막 이렇게 큰 여자를 데리고 왔대. 뭘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이래버리면은 그냥 이승만은 그냥 우글우글 떨어져 버려요. 야, 그래가지고 훌륭한 김구가 있잖아. 조수왕도 있잖아. 허언도 있잖아. 기르성 같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면 당선시키자. 그래서 김구나 조수왕이나 허언이나 이런 사람들 당선시키면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죠. 그래서 이제 김구가 한 예를 들어서 조수왕이나 김산영가 대통령 됐으면은 장관 다 임명하고 각 도지사 다 임명하고 국회 다 장악하고 참모총장 다 빨갱이로 만들고 국방장은 빨갱이로 만들어서 결의해버리면 북한하고도 안 맞고 합쳐버리면 그냥 공산화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준 사람이 50선거 반대를 하는 박헌영, 김일성, 스티커포요. 주들이 참여했으면 완전히 대한민국 공산화할 건데 주들이 반대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장악을 못 옮겼죠. 그래가지고 이승만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 명도 당선이 못 되고 12시까지 했는데 35분 남았네요. 자, 누가 봐서 앞에 이거 좀 닦아주셔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예수님이 세운 나라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억지로 목사니까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헛말 같대요. 그게 예수님이 실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건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이제 김일성하고 박헌영이가 50선거 참여를 했으면 그때 그냥 완전히 공산화 돼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파들이 이제 100명이 좌파가 176%는 140명인데 40명이 떨어지더라도 100명 되잖아요. 100명에서 또 20명이 떨어져도 80명이잖아요.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 참여를 안 한다. 그럼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이 다 되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좌파 조선공산당에서 80명이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48년도 5월 10일 날 조선공산당에서 선거를 참여해서 조선공산당 국회의원들 빨갱이가 80명이 당선됐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48년도 10월 19일 날 여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4연대 반란이, 누군가 잘하시네, 반란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범석 장관하고 그 다음에 참모총장 불러서 왜 군인이 순전히 빨갱이냐, 싹 잡아들이라. 그러니까 법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들여요? 법은 만들어지. 그래서 정부가 필요하고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어떻게 만들어요? 야, 법제처장 불러. 그때 법제처장이 누구겠어요? 유진호 박사요. 딱 불러서. 그래서 이거 법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유진호도 법의 전문가인데 이걸 어떻게 만들을지를 몰라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초안을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불러서 1조 뭐, 2조 뭐, 3조 뭐, 4조 뭐, 5조 뭐, 6조 뭐, 7조 이렇게 딱 그냥 구두로 해버렸어요. 7조. 그러니까 유진호가 막 받아서 가지고 살을 붙여서 보안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반공법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게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제일 싫어해요. 조선공산당도 이걸 제일 싫어하고 21대 국회에서도 이걸 없애려고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이 법이 그렇게 무서워요. 어째서 무서우냐면은 조선공산당 60만이 당원이 됐잖아요. 그럼 가입당을 써서 도장을 찍잖아요. 이걸 싹 갖고 북한으로 가버렸어요. 증거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잡아서 또 조선공산당이지, 조선공산당에 가입했지. 그리고 아무리 집을 수색하고 고문을 해도 난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증거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오래발 내민다 그래요. 어째서 오래발 내밀어요? 오래라는 놈은 여차하면 하늘로 올라가 버려. 못 잡아. 여차하면 물속으로 들어가 버려. 못 잡아. 여차하면 막 도망가 버려요. 기어서. 못 잡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땅으로 도망 다니는 오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리발 투쟁이라 그래요. 이 조선공산당 오리발 투쟁은 유명해요. 이겨낼 수가 없어.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승만이가 연구를 해서 이제 7조를 만들어 고문 창양조인데 50선거를 반대한다고 제주에서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폭동이 이제 더 막 격화되니까 여수에 있는 14인대 보고 제주도 가서 이 발간을 지나봐라. 그러니까 이 여수에 있는 일개대대가 제주도 가서 지나본 것이 아니라 반란군이 되어버렸어요. 2,400명이. 그래갖고 여수에 있는 경찰서를 딱 공격하니까 경찰서는 200명밖에 없어요. 경찰이 2,400명이 가니까 그냥 싹 잡혀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냥 다 잡혀버렸어요. 그래갖고 여수 시내를 19일날 20일날 19일날 저녁에 그냥 싹 점령해서 세상에 경찰 그리고 우위 가지고 1,2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여수 시내를 싹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48년도 10월 20일날 순천을 갔어. 순천도 오후 3시에 싹 순천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경찰하고 우위 가족들을 그냥 싹 한 1,000명을 잡아서 죽여버리고 경찰서장을 몸에다 묶어서 질질 끌고 다녀서 살침에다 떨어져서 죽고 그렇게 지독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때 빨갱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저놈 새끼들은 피밖에 모른다. 빨간 것밖에 모른다. 사람 죽이는 것을 짐승보다 더 개만도 못하게 죽인다. 그때 저 새끼들은 빨강색, 빨갱이라 그 말이 처음 나왔어요. 지금도 빨갱이라면 명예훼손이 걸려요. 근데 저 사람 잡하다 그러면 안 걸려요. 그렇게 빨갱이라는 것은 나쁜 놈, 죽일 놈, 뭐 살인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14인대 반란군이 이제 여수 순천을 딱 장악해가지고 이제 저 구례 거쳐서 남원 거쳐서 막 서울로 진격을 하고 그래. 일개 연대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범석하고 참모총장 불러가지고 잡으라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 못 잡니다. 그러니까 보안법 7조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49년도 5월 달에 김제가 죽으면서 이 반란군들을 싹 잡아가지고 영등포 학교 운동장에다 싹 4,700명을 다 앉혀놨어. 그러는데 뭐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조선공산당 입당한 것도 없고 뭐 보증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빨갱이를 골라내야 되는데 골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4,700명을 쫙 앉혀놓고 줄로 앉혀놓고 6사 8기생들이 2명이 이렇게 앉아서 물어봐. 야, 너 50선거 한 것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물어봐. 그러면은 50선거는 분단선거라 그건 이승만이가 대통령 하려고 자기 혼자 한 것이지 이 남북한이 통일된 선거가 아니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얘 이러면 너는 이쪽으로 와. 야, 50선거를
잘한 거냐 못 한 거냐. 북한에서 반대해서 남한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50선거를 해야지. 잘됐다, 넌 이쪽으로 와. 그걸로 물어봐가지고 빨갱이하고 좌파하고 다 갈라내버렸어요. 이게 보안법 7조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요. 유준호가 놀래버렸어요. 그거 보고 초안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너 빨갱이야? 빨갱이 아니요. 그럼 나 빨갱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너 전향하면 되지 않아? 빨갱이 아니니까. 근데 전향을 안 하면 이게 빨갱이에요. 근데 전향하면 나 빨갱이 아니니까 나 전향하겠습니다. 그럼 전향서를 써. 전향서 쓰면은 제대로 시켜서 휴가비를 줘서 집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나 전향 못 얻었다. 싹 잡아서 수색에 가서 싹 죽여버렸어요. 보안법이 그렇게 훌륭한 법이요. 저 재판소 가서 재판할 것이 없어. 너 미국이 좋냐 북한이 좋냐 물어봐. 그러면은 북한은 좋지 뭐 미국이 좋습니까? 김일성이가 좋아요? 이승만이가 좋아요? 물어봐. 그러면은 김일성 나쁜 놈이고 이승만 좋다. 그럼 너는 이리 와. 그거는 이제 제대로 시켜서 돈을 줘서 집으로 보내고 그랬어요. 저 보안법 7조가 기가 막힌 법이에요. 그래서 4,700명을 빨갱이 아닌 사람 싹 걸러내갖고 전향하는 사람 싹 죽여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보안법이 국회에다가 이제 보안법을 통과시키라고 그랬는데 48년도 12월 1일 날 보안법이 통과됐어요, 국회를. 그런데 이승만이가 국회를 통과시킬 때 48년도 10월 20일 날 법을 만들어줘서 그러면 몇 개월 만에 통과됐어요? 11월 20일 한 달이죠. 그러니까 25일, 30일 만에 국회 통과해서 한 달 만에. 그때는 막 시간을 다투거든요. 한 달 만에 보안법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선공산당에서 80명이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국회에서 보안법 통과시킬 때 80명이 죽자살자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보안법이 통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보안법이 통과 안 되면은 49년도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공산화 돼버려요. 어째서 공산화되는가? 제주도에 구연대가 반란 일으켰죠. 여수에 14연대가 반란 일으켰죠. 광주 4연대가 진압으로 가다가 반란 일으켰죠. 대구 6년대가 3차에 걸려서 반란 일으켜서 6년대가 그냥 해체돼 버렸어요. 3차에 걸려서 반란 일으켰어요. 마산의 15연대가 연대장이 반란이 가담했죠. 총 6개 연대요. 5개 연대, 6개 연대. 그때 당시 동시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보안법이 없으면은 이거 잡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완전히 49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대한민국은 그냥 공산화 내버렸어요. 그런데 김일성같이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김삼룡 같은 바보가 어디 갔어요? 그 사람들이 50선거를 참여 안 해가지고 그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서 보안법이 통과될 때 여러분 보안법 다 지지하는 사람은 손 들으시오. 그러니까 싹 들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보안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80명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보안법이 통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 그냥 대한민국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보안법이 지금까지 내려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 보안법이. 예.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보안법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남한을 공산하는데 첫 번째 보안법 폐지. 이것은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나 똑같이 주장을 해요. 현재 21대 국회에서 이걸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그만큼 보안법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런데 50선거 참여해서 100명만 있으면 보안법이 통과가 안 돼버려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그걸로 끝나버려요. 49년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은 이 보안법을 만드는 데는 이승만 공로가 커요. 그래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 박수 한번 쳐주는 게 좋겠죠. 돌아가셨더라도. 여기 좀 닦아주셔요. 점심은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법에 의해서 9년 안에
빨갱이를 4,700명 있어요. 자그만치 9년 안에 빨갱이가 싹 숙청을 하니까 아직 안 잡힌 빨갱이가 있어요. 9년 안에. 그놈들이 잡힐까 봐서 탈영을 하는데 몇 명이나 탈영을 했을 것 같아요? 5,500명이 탈영을 해버렸어요. 5,500명, 500명도 많은데 1,000명도 많고 5,500명이 탈영을 해버렸어요. 그때 국군이 10만 명이요. 그러면 4,700명 보태기 5,500명이면 합쳐서 몇 명이에요?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 10,000명이 빨갱이요.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어. 그래갖고 4일 만에 서울을 딱 점령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영호가 3사단장 이영호가 한강에 딱 오니까 인도교가 폭파되고 철교 하나가 잘라지고 철교 하나가 안 잘라졌어요. 그러니까는 김일성한테 보고를 해서 철교 하나가 안 잘라졌는데 여기다 모판 깔고 넘으면은 28일 날 오면은 노량진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량진을 건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야 넘어라! 그래서 대한민국 끝나버리는데 이 바보가 또 박헌희한테 물어봤어. 이거 저거 한강을 넘어야 되느냐고 안 넘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박헌희가 하는 소리가 한강 넘으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이영호는 막 지금 넘자 그러는데 박헌희가 하는 말이 만약에 한강을 넘으면은 인민군은 침략군이 된다. 남쪽을 침략군이 된다. 침략군이 되면은 미군이 한국전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그러면은 미군이 개입하면 우리가 미군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 한강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일 서울시 인민위원장이 이승훈이가 이제 인민위원장이 되면은 이제 이승훈이 가서 군인도 폭동이 일으키고 반란이 일으키고 국민들도 폭동이 일으키면은 인민군이 부산 가기 전에 완전히 남한을 점령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부산 가기 전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폭동을 해서 이기는 것이 손해도 적고 더 훨씬 쉽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지. 그래서 그런 말 알겠다고. 이영호고 야, 저 남쪽에서 폭동이 일어난다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부산 가기 전에 완전히 남한을 점령할 수 있다니까. 야, 좀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영호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박헌영은 인민군이 383만 넘으면은 남쪽으로 폭동이 일어나서 전쟁할 것도 없이 끝낸다고 그랬는데 내가 포천을 점령해서 25일 날 포천 점령해도 안 일어나고 26일 날 의정부를 점령해도 안 일어나고 27일 날 수일이로 와도 안 일어나고 28일 날 서울을 점령해도 폭동이 안 일어나면은 앞으로 폭동이 안 일어난다는 증거인데 뭘 더 기다리냐. 만약에 미군이 오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대로 넘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지. 박헌영 말을 들으면 박헌영 말이 맞고 이영호 말을 들으면 이영호 말이 맞고 아주 김일성이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참 알고 보면 김일성이가 보통 바보가 아니에요. 난 그런 바보는 처음 봤어. 근데 북한에서는 백전백승 6.25 전쟁 때도 미군하고 싸워서 이긴 유일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장군 김일성 장군 만세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김일성 궁전에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똑같이 바보 노릇해요. 근데 남쪽에서 임종석, 여러분 잘 알죠? 전남 사람 임종석이니 이인훈이 조근이 이런 사람들도 다 김일성과 백전백승 유명한 장군이래요. 똑같은 바보들이 그게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대한민국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부동산 문제를 발표만 하면 올라가 버려요. 발표만 하면 올라가 버리고 발표만 하면 올라가 버리고 발표만 하면 올라가 버리고 세상에 50억짜리가 어디가 있어요? 안사람 큰오빠가 저 한강 옆에 무슨 동인가 25억짜리가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 50억이 넘어버려요. 가만히 앉아서 50억을 버는 거예요. 50억, 25억을 버는데 25억을 가지고 나 좋으면은요 이 골짜기를 다 사버려요.
가만히 안 서서 그냥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대통령 되고 청와대 460명이 있고 장관을 하니까 23번 발표만 하면 계속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올라가서 팔고 가면 돈이 많이 남으니까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팔아서 다른 데 가도 그 돈이니까 세금만 내지 우리 못 살겠다 그러죠. 이 부동산이 올라가면 서민들은 참 살기 어려운데 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 청와대에 있으니까 지금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대통령 뽑을 때, 국회의원 뽑을 때 잘 뽑아야지 잘못 보면 그냥 같이 죽어버려요. 그러는데 세상에 이영호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도 김일성이가 넘지 말아라 명령 내린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9일 날 기다렸어. 그러는 이제 서울시 인민위원장 이승훈이가 이제 위원장이 됐는데 남로당에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려면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로당 지도자 김삼윤도 죽었지, 이주아도 죽었지, 정태식은 감옥에 있지, 그리고 60만 중에서 33만이 전향을 했지, 9년 안에 4,700명 다 숙청됐지, 5,500명 다 탈영했지. 그러니까 9년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도 반란 일으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제주 4.3 폭동같이 46년 전 대구 폭동같이 2.7 폭동같이 막 30만, 50만, 막 60만이 동원해갖고 폭동을 일으키려도 지도자가 없고 동원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9일 날 하루 종일 폭동을 기다려도 폭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빠졌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30일 날 또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폭동을. 근데 전국에 폭동이 한 건도 없어. 여러분, 저 대구 폭동 때는요, 영천 군수를 잡으려고 영천 군에 있는 사람이 5만이 동원돼가지고 군수하나를 잡아서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수를 패고 막 경찰서장을 혀를 다 빼버리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전라도가 빨갱이 많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빨갱이 본산지는 대구요. 뭐 대구 가서 그 얘기 강연했다가 점심도 못 먹고 마주 죽을 뻔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맨날 전라도가 빨갱이래요. 근데 사실 저 조선공산당 그 간부들은 전부 다 충청도 아니면 경상도요. 산청, 거제, 진주 이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박헌희가 어디요? 충남 예산 사람. 두 번째 김삼영 어디요? 제천 사람. 그리고 정태식 어디 사람이요? 충주 사람. 그 밑에 쫄개들이 박합동 산청 사람.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은 조선공산당 간부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째서 전라도가 빨갱이가 많다 그러냐? 박헌영이가 외정 때 광주 벽돌 공장에서 숨어 있다가 서울 갔어요. 그거 숨어 있는 것 가지고 전라도를 욕을 하는데 전부 다 전라도는 빨갱이라 그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사는 사실은 대구요. 그 말했다가 그냥 아주 그냥 밥도 못 먹고 쫓겨날 뻔했어요. 받으시 밥은 먹고 올라왔지요. 세상에 5만이 동원됐어요. 그러는데 폭동을 일으키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잡혀가지고 30일 날 기다려도 폭동이 한 건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얼마나 속이 타고 박근혜가 속이 타고 스티프가 속이 타겠어요.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게 생겨서 7월 1일 날 이영호 보고 한강 넘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강을 넘었는데 이틀 동안 싸움을 했어요. 한강을 넘는데. 그래갖고 7월 3일 날 이제 한강을 넘었어요, 이민군이. 그러면 총 시간이 몇 시간을 서울에서 소비했어요? 28일 날, 29일 날, 30일 날, 1일 날, 2일 날, 3일 날 6일을 소비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김일성이가 망해버린 거예요. 7월 5일부터 수원 밑에 오산에서 이제 스미스부대고 이제 미군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미군은 이기고서 못 이기죠.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50선거를 반대해가지고 국회에서 보안법이 통과돼가지고 그 보안법 통과해서 국권 안에는 빨갱이 다 잡아버리고
민간인들 다 전양식에서 잡아버리고, 그러니까 폭동을 못 일으켰어요. 그래서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망한 이유가 50선거 반대해서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을 못해가지고 조선공산당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승만은 지지하는 우익이 몇 프로요? 25%, 30%밖에 안 돼요. 25%는 30%. 그런데 박헌영을 지지하는 빨갱이 조선공산당은 70%가 넘어요. 그래도 정권을 못 잡고 이승만 20%, 25% 때문에 대한민국을 싹 이승만에게 잡아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승만을 내세워서 대한민국을 싹 잡아버린 거예요. 20% 내지 25% 가지고. 50선거를 반대한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어요. 50선거를 반대한 사람은, 찬성한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고, 50선거를 반대한 사람이 첫째 누구냐면 김구요, 두 번째 조소왕, 유명한 사람, 그 다음에 허은이라고 변호사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 그 다음에 김삼룡, 그 다음에 이주화, 길에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평화공원에 가면은 50선거를 받는 사람은 김구, 조소왕, 허은 이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50선거를 찬성한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다. 이승만이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분단선거를 했다,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하여튼 그러더라도 이승만 혼자 좌파 그냥 6명 기라상 같은 사람을 싹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25% 가지고 대한민국을 싹 장악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왔지, 이승만 혼자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좌파들이 50선거를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박헌영하고 김일성하고 스티프코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저들이 이승만을 대통령을 못 만들고 병신을 만들고 바보를 만들어서 남한을 점령해야 되는데, 김일성, 박헌영, 스티프코가 50선거를 참여 안 해가지고 이승만을 대통령 만들어줘서 이승만이가 남한을 점령해서 오늘까지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고맙다고 박수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고 살려주고 도와줬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고맙게 생각을 하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이 섭섭하겠어요, 안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지. 그래서 역사를 알아서 역사를 잘 알아가지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교인들한테 잘 알려줘야 돼요. 구약의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 다 역사잖아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한국전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가, 그걸 잘 알아가지고 교인들을 알려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아주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무슨 역사를 연구냐고.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이 점심 먹고는 언제든 현대사대가 강의를 했거든요. 다들 이런 걸 가르치느냐고 그래, 날 보고.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은 구약 사무엘상, 사무엘 역사를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그거 배우죠.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고, 대한민국은 역사하지 않는가? 그거 역사하면 여기 대한민국도 역사하죠. 그래서 구약도 연구하면 대한민국 6.25 역사 전쟁도 연구해서 교인들한테 알려줘야 교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믿음이 이제 강해서 변하지 않죠. 그래서 50선거 반대해가지고 조선공산당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냥 뿌리까지 뽑아져 버렸어요. 더군다나 이제 6.25 나가지고 이제 북진을 할 때 여기서 남쪽에는 한 5만 명 올라갔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못 살겠다고. 그런데 북한에 올라갔으면은 그 사람들을 남쪽으로 간첩으로 보냈으면은 남한이 보통 혼란하잖아요. 그런데 올라간 사람들을 김일성이가, 야, 서울만 가면은
남쪽에서 폭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남침을 했는데 폭동이 한 건도 안 일어나냐 이 사기꾼들아. 왜 거짓말만 하는 헛봉차느냐. 50만 원 싹 죽여버렸어요. 5만 명을. 그랬는데 4.19 때 보니까 학생들이 데모니까 이승만이가 물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아니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영천까지 갔는데도 이승만이가 안 죽고 끄떡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물러가느냐. 참 신기하다. 대한민국은 참 이상하다. 어떻게 학생들이 데몬다고 이승만이 저 고약한 놈이 물러가느냐.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1년도 12월 달에 남쪽에서 사는 사람을 저 남로당을 북으로 이제 끌고 갔어.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간첩 교육을 시켜가지고 61년도 12월 달에 이제 난파를 시켰어요. 그 난파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남로당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이 한 10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대구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 또는 이제 뭐 어디 가담한 사람들을 다 명단에 있으니까 살살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그게 통역당 사건이에요. 최초로 남쪽에서 북한에서 보내가지고 좌파 당을 조직한 것이 이제 통역당 사건. 그 통역당 사건을 싹 잡아보니까 거기서 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남로당이요. 46년도 대구 폭동에 가담한 사람. 그 사람이 통역당에서 인혁당을 조직했어요. 인혁당에서 난민전을 조직했어요. 난민전에서 전교조, 그다음에 민주총 거기서 다 76년 조직해가지고 그 조직이 뿌리가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장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좌파 나라지 빨갱이 나라지 우파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다 기울어져서 이걸 이렇게 잡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청와대 대통령이 좌파니까 청와대 다 장애했지, 국회 다 장애했지, 180석. 그리고 뭐 싹 학교가 어디고 다 장악해서 이걸 뒤집을 수가 없을 정도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잡았느냐면은 제주 4.3 사건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2003년도에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전부 다 가짜로 만들었어요. 그 보고서가. 그래서 4.3 보고서는 가짜고 심사도 가짜다. 평화공원에 있는 것도 다 가짜다. 그걸 다 헐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계속 시끄럽게 떠들고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5번 소송해서 1번 이기고 4번을 졌어요. 여러분 15년 동안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소송비만 한 3억 5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올려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을 창조했는데 뭐 때문에 창조했다고요? 예?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 선한 일을 하려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선한 일을 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7절도 한번 올려보세요. 읽어보셔요. (14절인데) 12장 14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시켰대요. 그래 선한 일을 하려면은 내가 선해야지 선한 일을 하지 악한 사람이면은 선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된대요. 거룩이 뭐예요? 정직이에요. 정직한 사람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싶어서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만들었대요. 창조하고. 그러는데 이 4.3 보고서를 2004년도에 보니까 이게 11군데가 가짜예요. 가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소송을 하고 떠들었더니 14년 동안 했는데 엊그저께 5월 3월 달에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1인당 1억 5천씩 돈을 주자. 경찰 죽이고 국군 죽인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갖고 유가족으로 만들어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꿈을 꾼 사람들을 이렇게 경찰이 가서 국군이 가서 너무나도 극렬하게 진압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1인당 1억 5천씩, 그러니까 1조 5천억을 돈을 주기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해서 돈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제가 했어요. 헌법소원 했더니 저 헌법재판소에서 날 보고 제주 사람들한테 피해받은 것이 있느냐고. 있다고. 제주 사람들이 나를 상대해서 소송을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그래가지고 1심에서 져가지고 집도 가등기 해놓고, 그리고 주식도 좀 삼성 주식 59만 원짜리 갖고 있었는데 싹 팔아버렸죠. 그 압류 들으니까. 그래갖고 재산 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현금 있는 것은 전부 다 딸 앞으로 다 해놓고 자동차도 그냥 싹 다 다른 사람 이름 타는 거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2심에서 이제 이겼어요. 그때는 그 판결문을 갖고 그래요. 그래서 판결문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 판결문에 이선교가 주장하는 것은 4.3 보고서가 가짜고 심사가 가짜고 평화공원이 가짜다. 그러면 가짜하고 주장한다. 그런데 일리가 있다. 그렇게 판결문을 써줬어요. 그러면 가짜라는 것 아니냐. 근데 그때 끝내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 뉘앙스가. 그러면서 4.3 보고서가 가짜라는 것을 갖고 싶시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12명, 저 헌법재판관이 전부 다 12명이니까 이걸 12권을 전부 다 보냈어요. 여기에 4.3 보고서가 가짜라고 다 써졌으니까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읽어보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간단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그러면 간단하게 써서 갖고 싶시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썼어요. 한번 이 머리만 한번 읽어봐봐요. 제목만.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가짜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 4.3 사건 보고서는 가짜다. 그래서 8가지 이유를 쫙 대서 8종류를. 그래서 이 보고서는 가짜니까 폐기해야 된다. 폐기하면은 지금 1억 5천 돈 주려고 준비한 것도 자동으로 폐기돼야 되진 않아요. 그리고 평화공원에 12만 평에 1,0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거기 보면 이승만은 감옥에 들어가도 아까운 사람이고 감옥에서 공밥 주는 것도 아깝다고 그렇게 써놔버렸어요. 거기 가서 보면 그냥 속이 뒤집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나같이 건강한 사람인데 다문화서 소송하면서 충격받아서 엊그저께는 잠을 자는 막 수면 맥혀가지고 병원에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밤중이라 못 가서 날쌘 다음에 갔더니 나는 뭐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그런데 뭐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부정맥이라 조심해야 된대요. 뭐 요즘에 특별히 하는 것이 없냐고 그래서 소송제 그거 변호사한테 맡기고 일절 관여하지 말아요. 사람 큰일 난다고. 심장마비가 없는데 잘못하면 이 충격이 그렇게 무섭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이걸 쓰면서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살 수가 없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가짜도 이런 가짜가 어디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저거 이제 변호사를 엊그저께 갖다 줬어요. 이거 정리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이제 판사님들한테 들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판사님들 읽어보고
바보가 아니면은 보고서가 가짜구나, 가짜라고 판결만 내려면 끝나버려요. 근데 현 정부 재판관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한 사람이 많아요. 눈치 보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잘못하면 또 재판에서 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지면은 개정법 범죄란이 첫째는 돈 주는 거, 두 번째 나갔던 사람 감옥에 집어넣는 거 3년 이하.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제가 15년 동안 싸맸지, 돈 들어갔지, 그리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내가 80이거든요. 그러면 3년 감옥살이나 하고 나면 몇 살이겠어요? 83이지? 잘못하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나에게 재판에서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면은 금식에서 내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같은 당에서나 정부에서 그 이순계가 죽었는데 너무 억울한 것 같다, 그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안 죽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너를 위해서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니까 너들도 능력을 지라. 그러니까 목사도 이제 80 넘어서 많이 살았으니까 이런 능력을 지고 뭐 죽는 것도 괜찮지. 근데 좀 더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9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100살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년을 더 살고 싶은데 감옥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건 힘든 것 아닌가. 그런데 하여튼 이건 국가 문제, 대한민국을 목을 쳐놨어요. 이승만 대통령 목을 쳐놓고, 그리고 가짜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1억 5천 빼가려고 우리나라 최고 사기꾼 사건이에요. 이게요, 사기꾼 사건이에요. 근데 이건 막아야지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냥 금식에서 끝내버리려고 어느 동네 정리할 거 있는 거 싹 지금 다 정리하고 딸한테 다 맡기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면은 내가 감옥 들어가고, 내가 이기면은 제주 사람한테 1억 5천, 1조 5천억 돈 주라는 것이 싹 차단되고, 보고서가 폐기돼버리고, 심사도 폐기되고, 평화권이 폐기돼버리고, 완전히 좌판이냐 작살나버려요.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 사느냐 죽느냐 그런 결정이에요. 그런데 2명 변호사를 선임했더니 이거 답변서를 제대로 못 얻었대요. 그래서 1명 더 추가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변호사비도 500만 원 더 준비해갖고 이번 주 갖다 드려서 1분을 더 선임해서 3분이 쓰시라고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올해 12월 안에 내년 총선 대선까지는 그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내가 이기면은 대선도 영향이 커요. 내가 지면은 우익이 좀 영향을 받고 그러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죠? 예. 그리고 하여튼 사람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짜로 써가지고 돈을 1조 6천억을 가져가는데도 국민의힘에서 그냥 통과시켜 버렸어요. 나 같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좋다. 그리고 그냥 도장을 찍어주고 통과시켜주고. 그래서 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하고 무슨 차이냐, 저건 해체시켜버려야 된다, 자꾸 그러죠. 원희룡이가 제일로 앞장서서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익을 대변해서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우익을 대변해서 해줄 국회의원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싸우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이 이제 보고서가 통과가 안 되면 좋은데, 통과되면 보통 문제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 이 희생자로 했는데 14,000명이 희생자가 14,000명. 여기 5.18은 한 7,000명에서 8,0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14연대 반란 사건은 450명밖에 안 돼요. 근데 14,000명이에요. 근데 14,000명에서 홍길동이가 제주 4.3 사건 희생자다 그러면은 홍길동을 조사한 사람들이 7명이에요. 그럼 7명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도 심사한 일이 없어요. 1,400명 중에서. 그래서 이번에 재판보다가 1,400명 심사한 것을 내놓으라. 그러면 제주 사람들이 내놓아야 되는데 못 내놓으면 심사가 가짜다. 14,000명이 싹 무효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인이 2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네에서 저기 경찰 죽이고 국군 죽인 걸 다 아는데 보증을 서주겠어요? 나중에 서주면은 내가 그 사람들 가짜로 서줬다고 소송하면 다 걸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증을 아는 사람이 20%가 넘어요. 그러면 보증을 아는 사람은 다 빼달라 이렇게 청구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거 빼면은 반절도 넘어요. 보증을 안 세운 사람이 이렇게 가짜로 엉터리로 14,000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돈을 준다고 1조 5천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돈을 주려고. 근데 헌법 소원하면서 직업정지 가처분해서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돈이 벌써 저 1조 5천억이 돈이 나갈 건데 15년 동안 재판하니까 미루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이자가 1년에 150억이요 10년이면 1,500억 2천억을 내가 정부 이자를 벌어준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내가 소송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소송비라도 좀 대달라. 그랬더니 대답은 10번이나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10원도 안 다주는 거예요. 김기춘이가 공문까지 써서 도장 찍어서 보냈어요. 목사님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해놓고는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인간들도 사기꾼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박근혜 가짜로 재판했다고 울고 불고 그러는데 참 내가 볼 때는 박근혜가 4월 3일날 추모일로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2,000명 서명해서 내가 저 장관들한테 보내고 박근혜한테 보냈거든. 세밀히 써서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추모일을 딱 해버렸어요. 1년에 80억씩 나가요. 운영비하고 행사라고. 어떻게 세상에 국군 죽이고 경찰 죽인 김달삼, 이덕구 그런 인간들, 폭도들을 추모하느냐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박근혜가 가서 다 해주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박근혜도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심사도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 저 심사도 안 했다. 그리고 그 보증인도 없다. 이걸 딱하니 법원에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14,000명 중에서 심사 안 했으면 그게 다 무효가 될 건데 어째서 지금까지 왔느냐?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어째서 지금까지 이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1조 4천억을 준비했느냐? 그러니까는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안하대요. 이 대한민국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지금 그런 형편이 아마 12월 안에는 이 가부간 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결정이 나서 잘못된 것은 잡아줘야죠. 김경수가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 났잖아요. 2년 감옥에 들어가는 거. 그 재판부 판사들이 참 용기가 있어요. 그거 판결 내리기 참 힘들어요. 현 정권의 오른팔이잖아요. 김경수가 저 문재인의. 근데 그걸 판결 내린다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판사들이 용기가 있어서 판결 내리줘야지. 4.3 보고서가 가짜다, 심사가 가짜다, 사료관이 가짜다 하면은 그냥 좌파들은 그냥 들고 일어나는데 판사 12명이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용기가 아니면 판결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용기를 가지고 법대로 판결해 주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제 재판에서 이기면은 내가 인사하러 또 한번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목사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은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복사해서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셔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